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전중엽 회장, 알리버TV 대표 조이모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0일 오후 2시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 출범을 환영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중소상공인협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이리왈 저리왈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또 우리 기업 어떤 그 기업들의 경영 환경, 기업들의 그 경기의 호불호, 이런 것들이 그 정치 상황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논평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할 권리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 출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몇 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들로서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웰빙당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웰빙족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그 지탄을 많이 했어요. 웰빙당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부잣집 아들내미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말하자면 그 행시사시 출신으로서 비교적 편안하게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 삶 자체가 비교적 고급 관리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자기한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빌려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말하면 다 자기들 뜻대로 다 됐기 때문에 썩내가 사와야 될 하등의 필요가 없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물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사와야 될 일이 있으면 전부 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려 가지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조가 이제 자기보다 더 강한 놈이 나타나면 도망가다가 대가리를 그냥 풀 속에 모래에 쳐박아 보고 그래갖고 덩치 크다는 놈 엉덩이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이 자기를 못 볼 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피하는 거고 대가리 모래 쳐박고 피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 그런 상황을 우리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은 많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고의든 과실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는 거는 언론을 통해 보면 다들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해서 이런 점이 잘못됐지 않느냐, 또 이게 그 당시에 선거 당시 공약은 예를 들어서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딸아이 입시 과정이나
또 손혜원 의원의 그 축제 과정이 그러면 기회가 과연 균등하고 또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 정의로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름 받고 이제 해명도 없고 그냥 뭐 묵묵부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제 그런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뭐 대응이랄까, 안 말하면 처신이랄까, 태도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이렇게 강도 높게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또 투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해봤자 실제로 이제 잘 먹히 들어가는 거나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어떤 태극기 시위가 수백만 명, 연이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금방 말했던 그런 과정이나 또 이제 기회나 결과가 정의롭다 해놓고 왜 정의롭지 않느냐,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라. 그렇게 아무리 이제 말해도 아무런 그 멘트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은 자유한국당이 강도 높게 이제 그런 어떤 투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강도 높게 투쟁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잘 안 하는 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뭐 최고 힘껏 싸운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함량이 미달된다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경원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고, 황교안 대표도 사실 나약하게 짝이 없다고 우리는 이제 국민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는 뭐 단식 투쟁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의 어떤 대응 자세라든가 투쟁 자세라든가 그런 거가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투쟁해가지고 문을 열 그런 정도 나약한 그런 상대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강도 높게 이제 싸워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너무나 이제 미온적이다, 싸우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투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말하자면 구태의연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 수준 어떤 실력, 싸우는 실력이 말하자면 민주당에 비해서 수단이랄까, 술술할까, 이런 것들이 정말 어린애 수준에 불과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 그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싸우는 게 겁이 나서 그런지 싸우는 그 강도 자체가 민주당에 비해 가지고는 거의 유치원 수준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광훈 목사 마저도 자유한국당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분 중에
한 분인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 정광훈 목사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하고도 이제 같은 교회에 나가가지고 같은 신도로서 목사하고 신도하고 관계로서 이제 강력히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정광훈 목사가 가장 지지하는 그룹이면서도 자유한국당을 믿을 수 없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맡아가지고 잘 통치를 할 수 있다고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나약하다 그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경원 대표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이제 투쟁에 계속 자기네들은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제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규재 선생 같은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교안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야당 통합을 한다는데 유승민 같은 사람을 갖다가 영입하면서 야당 통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투쟁의 포인트를 잘못 집은 거거든요. 우리가 바둑을 뜰 때에 투쟁의 정확한 맥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착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완착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패착이에요. 패착. 유승민을 갖다가 영입한다. 유승민하고 뭐 통합한다. 뭐 이런 것 자체는 이제 패착 중에 패착인데도 황교안 대표는 그게 뭐 자기가 그 정치적 어떤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 안 그러면 무슨 다른 꿈꾸기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정국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승민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잘못됐다. 자유한국당은 탄핵받아야 될 그런 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말하자면 국회 이석수도 적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이런 그 가장 큰 망국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영입하겠다는 거니까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실망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정규재 같은 분이나 또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이제 아주 큰 실망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싸우는 강도도 투쟁하는 강도도 낮을 뿐만 아니고 전국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안목 자체도 완전히 이제 함량 미달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말하자면 남닥인닥하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보내고 있고 실제 많은 우파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다 또 이제 울산 하명 수사 사건이다 또 이제 유재수 말하자면 수사 무마 의혹이다 이런 게 이제 실정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도로 내려가고 있다고 이제 그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말했으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도 밉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표를 못 주겠다, 더 밉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나 그 나경원 대표가 그런 걸 받아들여갖고 이게 뭐가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모르고 구태연하게 있으니까 결국 이제 지지율이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에 이제 투쟁하는 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위를 이제 견지하고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심재철 의원도 때에 따라서는 한 번씩 패착이 많아요. 패착이 많긴 하지만은 일단 이제 공수처법이나 또 이제 말하면 선거법 개정을 막는 데는 좀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기대를 걸어보고, 그 외에도 이제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에는 뭐 큰 당직을 못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옳게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심재철 대표 체제, 원내대표 체제로 가면서 이제 그 투쟁 강도가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심재철 의원도 때에 따라서는 패착을 하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긴가민가 하다 할까 뭐 이런 걸 이제 국민들은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심재철 대표가 앞으로 좀 더 강도 높은 활동을 해가지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나약한 황교안 대표를 이제 좀 보완을 해가지고 강도 높게 투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투쟁하는 어떤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로 신선한 전략을 좀 꺼내가지고, 이제 잘 대처해가지고, 국민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돼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뭐 중소상공인들의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38선에 말하자면 탱크 저지 장애물 뭐 이런 거 다 해체하고, 한강 하우 오픈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M&L 그 다음에 또 뭐 비무장지대 설정,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하느냐? 북한이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어도 침공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마땅함에도, 북한이 지금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핵무기를 만들어갖고 오만상 난리를 치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그 정도로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는커녕 무슨 썩은 소대가리인가 죽은 삶은 돼지대가리인가 소대가리인가,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말이죠. 다른 나라 말하자면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대변인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무장을 스스로 해제하면서, 조갑재 선생 같은 분은 나라가 자살하는 거는 처음 봤다, 이거 완전히 나라가 자살하는 스타일로 말이죠. 물속으로 그냥 빠져 죽으려고 이제 그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게 지금 나라가 자살하려고 하느냐, 이게 북한한테 그냥 갖다 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하고 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우파를 대표하는 우파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이 그걸 못하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수단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검찰이나 경찰을 갖다가 어떤 그 직무를 검찰이나 경찰이 그걸 갖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거는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막도록 검찰을 독려할 이제 권능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부귀 영화만 누리고 어렵고 국난이 당할 때는 타도 대가리 숨기듯이 도망가다 숨겨보고 도망가보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군에 가지만 군대에 가는 남자들은요 요즘은 한 월급 군인들도 월급 한 4, 5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4, 50만 그것도 무료봉사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4, 50만 원 1등병, 2등병은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되는 잡비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받고 무료봉사를 해주는데 무료봉사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바친단 말입니다. 천안함 사태라든가 각종 사고 일어나는 것도 군대가 사고 일어나는 것도 전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지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처럼 38선 적이 쳐들어오는데 내 배를 보고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주는 군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목숨 바치고 싸우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요 그거 세비를 받으면서도 조금만 문제 있으면 도망가 버린다 그겁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그 변명이 뭐라 그럽니까? 그 촛불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만약에 탄핵을 안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탄핵을 했습니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군인들은 적군이 쳐들어올까 싶어 겁이 나면 다 도망가 버려야 되겠네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는 폭동보다 훨씬 더 무섭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는 건 무조건 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군인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앞에 비는 아군들은 다 사살해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실정을 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파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말하자면 탄핵에 찬성했는 가담했는 그런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당직자들은 우리가 전부 다 직무유기로 이제 어법 처단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다들 국민들이 정신이 없어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탄핵에 찬성했는 그런 어떤 배신자들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이제 처벌을 가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거는 희망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들을 그런 배신자들을 갖다가 그런 배신자들이 떵떵거리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큰 소리치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하면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나라를 배신한 자는 언제든지 척결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들은 하늘을 이거 돌아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저 큰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말하자면 세계 G2 일본을 갖다가 일본의 어떤 무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 몇 년 동안 그 나약해 빠진 지난 몇 년 동안뿐만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 사실 전두환 정부 당시에도 그 전두환 대통령 그 그룹들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은 공짜로 먹고 사는 거예요. 부귀영화 누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그룹들의 강도 높은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말하자면 줄 때 가지고 그 이제 후광으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았죠. 이제 그런 리더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 그동안에 공짜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무슨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폭동날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걸 알고 국민들이 그런 어떤 배신자들은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책임을 추궁해가지고 그런 자가 다시 이제 이 땅에 발 못 붙이고 재현하지 이제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책임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체제를 환영하면서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이 더 좀 강도 높게 잘 싸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저희 알리보 TV 사랑 좀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